오늘은 육효 문점 해석에서 기흉 판단의 핵심이 되는 발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동은 필발, 일어날 발에 움직일 동으로 사전적 의미로 움직이거나 작용하기 시작함을 뜻합니다. 육효에서 발동은 괴를 얻을 때 6효 중 일부 효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양효가 음효로 변하거나 음효가 양효로 변하는 것 또는 충국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효의 변화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거나 변화가 생길 때 그 상태를 지칭합니다. 육효는 상황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발동은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동을 크게 5가지로 한 개의 효만 고요한 것을, 독적인 한 개의 효만 움직인 것을, 독발의 모두 고요한 것을, 진정 6개의 효가 모두 움직인 것을, 진발 3개 이상 어지럽게 움직이는 남발로 나뉩니다. 그럼 우선 독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종이란 사전적 의미로 홀로 독에 고요할 정으로 홀로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효에서는 한 효가 혼자 정지해 있고 다른 효들은 동한 상태, 즉 6개의 효 중 1개의 효만 동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효가 1개, 동효가 5개인 것을 말합니다. 독종일 경우는 모두 움직이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중심적이며 고립된 상태를 뜻합니다. 타인이나 환경이 모두 변하는데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외부의 변화와 조화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로서 응하거나 호응하는 관계가 약하고 현실적으로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상징합니다. 애로움, 고립, 완고함, 자기 고집 또는 독자적 존재감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변화의 중심축, 정지, 키포인트가 됩니다. 모두가 변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점으로 균형의 핵심, 사건의 중심, 운명의 축으로 점사에서는 혼란과 급변하는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모든 변화를 둘러싼 핵심, 결정적인 인물, 요소 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독종의 해석은 집중의 원리로 많은 일이 벌어져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로 움직이지 않은 정효가 해석의 중심이 됩니다. 즉 동의 안 된 것이 답이 됩니다. 정효가 길하면 전체가 안정적으로 주변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입장을 굳건히 지킵니다. 반대로 정효가 흉하면 전체가 붕괴가 되죠. 중심이 무너지면서 모두 방향성을 잃게 되고 고립, 단절, 기회상실,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신이 정효에 자리하면 혼란 속에도 나에게 유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길하게 되며 용신이 동효에만 있으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림에서처럼 1효만 정한계가 나왔다면 주변 상황은 모두 바뀌는데 핵심 인재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며 중심, 버팀목이 되는 것으로 길하다면 재편 후 안정됨을 뜻하며 흉하다면 중심, 리더의 부재로 전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심 유지 여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되니 전체 개편보다 핵심의 가치, 중심 인물을 지키는데 집중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독종이란
격변의 시기에 중심이 되는 축, 변화 속 불변의 원리로 모든 혼란을 버티는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엔 독발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발이란 사전적 의미로 홀로독에 필발, 일어날 발로 홀로 발동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효에서는 한 효가 혼자 동행이 있고 다른 효들은 정지한 상태, 즉 6개의 효 중 1개의 효만 동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효가 5개, 동효가 1개인 것을 말하죠. 독발일 경우는 모두 고정된 상태에서 나만 움직이는 강한 힘이 집중된 상태, 집중된 변화가 일어남을 뜻합니다. 한 효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그 효의 의지와 작용력이 전체 계에 집중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독발한 효의 성격, 오행, 육친, 위치 등이 매우 강하게 현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핵심점, 포커스가 됩니다. 움직인 단 하나가 곧 전체 계의 주제와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한 점의 변화가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국소적 전환이 됩니다. 독발의 해석은 비밀, 선택적 변화로 다수는 그대로인데 한 곳만 움직이는 모습으로 은밀한 조치나 선택된 대상에 대한 작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발동한 하나의 효가 용신에 해당하며 공망, 충이 없고 길하다면 작은 변화가 큰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발동한 효가 망신, 충을 당해 흉하면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육효 전체를 보는 일반계와 달리 독발계는 그 한 효의 기능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동한 한 개 효의 해석이 특히 더 중요하여 그 한 효만 집중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동인 것이 답이 됩니다. 실제 해석은 용신과 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겠지만 간단하게 동요의 위치에 따른 대표적 해석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요는 시작, 기반을 뜻하죠. 동요가 초요에 있다면 작은 시도, 시작, 탐색적 변화의 발생이 됩니다. 이효는 안방으로 협력, 이익, 후원을 뜻하며 조력자, 자금, 실무적 움직임이 발생됩니다. 사면은 위협, 과욕을 뜻하며 무리한 생동, 갈등의 발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사요는 실무 권한, 자원으로 조직 내부의 정책적 결정, 자원 배치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효는 왕의 자리로 주도자, 권위, 중심을 뜻하며 리더의 행동, 공개적 결정, 중요한 기회로 해석됩니다. 상효는 맨 마지막 제일 높은 자리로 결과, 대를 상징하며 사건이 끝으로 드러나거나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육친에 따라 사건의 주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 독발이라면 관제, 문서 문제, 재성이 독발이라면 재물, 이성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림처럼 상효만 움직인 게가 나왔다면 증거 공개, 판결 전환 등 사건이 밖으로 드러남을 의미하며 소송 결과가 곧 공표되거나 외부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신이 위치하여 일진의 도움으로 유기하고 기라면 소송은 승소할 것이지만 그와 반대라면 대비자료 정리, 공개 대응 마련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이번엔 진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진정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할진, 고요할 정으로 모든 작용이 다하여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효에서는 한 효가 혼자 동해 있고 다른 효들은 정지한 상태, 즉 동, 합, 충, 생, 극이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동효가 없이 정효가 6개인 것을 말합니다. 변화가 없어 본캐와 직캐는 같습니다. 진정인 경우는 평온한 정지 상태로 육효계에서 모든 효가 움직이지 않는 암동하는 효조차 없는 상태로 현재 상황이 지속 유지되어 위험이 적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작용력이 없는 현상 유지, 무변 상태를 뜻합니다. 내부성 준비기 1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진행됨을 뜻하며 외부 자극이나 영향에 반응하지 않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다른 효가 나중에 동하거나 충을 줄 때 비로소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연, 정체로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정체되어 변화가 생기기 어려우며 평온하지만 발전이 없어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지나치게 신중하여 답답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진정은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으로 변화 없음, 안심도 있지만 발전도 없음을 말합니다. 정세를 관망하고 외부 자극이나 계기를 기다리는 괴입니다. 해석은 오직 본 괴로만 판단하게 되며 보조적으로 용신의 강약, 세운 관계, 육신의 생극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동요가 없으므로 동으로 인한 변화는 없지만 용신이 왕하면 현상 유지 속에서도 안정, 용신이 쇠하게 되면 정체 속에 불리함 지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발전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6효가 모두 움직임이 없는 개가 나왔습니다. 진정이므로 관계가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진전은 없으므로 나왔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 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형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선이 멈춰 있어 적극적인 계기가 없이는 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대화, 표현 등 서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면 이 관계가 유지되며 방치하면 소원해질 것입니다. 진정이란 효가 완전히 잠잠하여 세상 일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됨을 상징합니다. 기륭의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음기는 지연되거나 정체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효나 일진의 자극이 오면 그때부터 비로소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변화의 씨앗은 있으나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님을 말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현재의 기틀을 다지고 때를 기다리며 에너지를 비축할 것, 멈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발에 대해 알아볼까요? 진발이란 사전적 의미로 모두 전부를 뜻하는 다할진에 필발, 모든 효가 다 발동한다는 의미로 가장 극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육효에서는 모든 효가 다 발동한 경우, 즉 6개의 효가 모두 동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동효가 6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전에서는 이를 변극지계라고 부르며 한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뒤집히는 것으로 봅니다. 진발은 전체적인 변화와 정점을 뜻합니다. 모든 효가 작용하는 전면적 발동 상태로 전체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는 정점이자 변곡점이 됩니다. 일의 전면적 전환,
끝과 시작의 경계선으로 해석됩니다. 물극 필반이라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가듯, 즉 파괴 속의 재생, 구시대의 마감과 신질서의 출발, 혼란 속의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변화로 불안정합니다. 강렬하고 빠르며 순간적 폭발, 변화, 반전으로 불안정함이 크며 급격하고 전면적인 사건 전개의 에너지가 모두 발산된 상태로 감추거나 조절할 여지가 없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기륭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전부 동함으로 좋으면 크게 좋고 나쁘면 크게 나쁨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감춰졌던 사정이나 비밀이 폭로되는 징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용신이 지세하며 충, 파, 공망이 없고 직해가 길하면 모든 변화가 순조롭게 이어져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 가능하며, 반대로 용신이 충파 공망에 약하고 발동이 과다하여 서로 부딪히는 괴상이라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혼란으로 파국을 맞아 흉하게 됩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림처럼 모두 동인계가 나왔다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짐을 뜻하며 전환기로 한 부위가 아닌 전신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병이 터져서 치료 방향이 보이면 길하게 되고 갑작스런 악화는 흉이 됩니다. 진발은 단순한 흉이 아닌 음양의 순환이 극점에 달해 반드시 변해야 하는 시점, 모든 것이 움직이는 대전환기를 상징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으니 움직임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때 길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발입니다. 남발이란 어지러울라네, 쓸발로, 문자 그대로 어지럽게 바란다. 즉 용신이나 원신이 질서 없이 발동하는 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효에서는 여러 효가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발동하거나 서로 충국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남발이라고 합니다. 즉 발동하는 효가 너무 많거나 서로 상생, 상극 관계가 혼란스러워 점괘의 기운이 산만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잃은 중심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효가 작용하는 전면적 발동 상태로 전체적인 변화 발생,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는 정점이자 변곡점, 일의 전면적 전환, 끝과 시작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일의 방향이 불분명하게 됩니다. 기륭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여 일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 처음과 끝이 다르거나 중도에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일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여러 사건이 동시에 터져서 중심을 찾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발동한 효들 간의 관계, 합, 충, 공망과 용신의 상태가 기륭을 결정합니다. 발동효들이 서로 보완, 합하고 용신이 이득을 보며 공망, 충이 없고 변화가 순차적으로 수렴된다면 길하고, 발동효들끼리 충돌하거나 용신이 약하거나 공망이 되면 위험합니다. 변화가 분산되어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흉이 됩니다. 투자가 성공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림처럼 초효, 이효, 사효, 상효가 발동되어 시장의 여러 섹터가 동시에 요동침을 나타냅니다. 기회와 위험이 섞여 있으므로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대규모 베팅 대신 방어, 분할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남발이란 여러 곳에서 발동은 있으나 정돈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변화입니다. 변화가 많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통제와 조정이 없으면 손실이나 분쟁 등 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남발은 효가 너무 많이 변하니 괴의 기운이 혼란해져 기륭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기가 맞지 않음, 즉 점을 다시 쳐야 한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작에 육효 문점 해석의 핵심은 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깊이 있게 육효 해석이 어려우신 분이라도 발동에 대해 정확히 이해만 하신다면 문점의 기룡 판단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